자,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자, 여기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 덥다가 있다 한번 볼게요. 덥다. 덥다. 덥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비읍은 오나 우로 바뀌거든요. 그럼 얘는 더워 원래는 이렇게 됐겠죠. 덥 뒤에 음성 뭡니까? 어를 써. 근데 우린 더워 이러지 않잖아. 우리는 더워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더우니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은 더우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형태는 덥다에서 났겠죠. 그럼 형태에서 원형을 밝혀줬다면 얘 발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덥다 이렇게 되고 얘는 덥고 해서 얘는 형태에서 원형을 밝혀 적었죠. 이렇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 뒤에 부분은 다르잖아. 된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형태에서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그러니까 본 뜻을 밝혀 적은 거야. 그런 반면에 얘 원래 형태는 뭐였었어요? 얘는 덥이하잖아. 이게 덥.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발음 한번 해볼게요. 얘 발음해보면 더워가 되죠. 이렇게. 더우니. 그러면 원래 형태로 밝혀 적은다면 더블 해야 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소리대로 적은 거죠. 얘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 다시 얘기하면 자 이랑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소리대로 적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얘는 표현 문자야. 자 요게 가장 중요해. 표기하고 발음이 같으면 소리대로 적은 거고 어법맞게 적다는 것은 본래의 뜻을 밝혀 적은 거고요. 자, 형태에서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이 말은 결국은 표기하고 자, 발음이 다르면 얘는 어법맞도록 적은 거야. 자, 대표적인 게 체언과 조사는 자, 이렇게 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야. 본 뜻을 밝혀 적었다고. 이렇게 발음을 적는다고 한다면 소리대로 적는다고 한다면 이게 꽃인지 알 수가 없잖아. 자,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이렇게 밝혀 적었다고 이렇게. 그런데 좀 조심해야 할 거는 덥다 같은 경우는 덥다 덥고 하면 표기하고 발음이 다르잖아. 표기하고 발음이 다르니까 얘는 형태에서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그게 어법에 맞게 적은 거고. 그런데 더워 같은 경우는 원래 형태는 덥에서 나왔잖아. 덥다가 어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표기하고 발음이 같잖아. 얘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57항 중에 약 30항 가까이가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장의 각 단어는 각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 품사야. 품사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이 조건이야. 다만은 예외야. 예. 다만이 나오면 다만은 예외야. 예외는 우리가 구품사를 쓰고 있죠. 자, 체언의 단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체언과 관계하는 관계연인, 조사. 자, 활용하는 용언, 동사, 형용사. 수식하는 수식어에 해당되는 관형사, 부사. 자, 독립되는 감탄사. 우리가 품사는 9개로 되어 있죠. 단어가 또 틀린 품사야. 다만 체언과 조자가 도울 조자니까 체언을 도와줘야 하니까 얘는 띄었을 수가 없죠. 얘만 붙여 쓰는 거죠. 이게. 자, 요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41항부터 50항까지가 다시 설명하는데 띄어쓰기에 대해서 조사는 조사 표현 쓰는 거는 이 체언이 명사야. 명사 생각하면 돼. 명사, 대명사, 수사야. 앞말에 붙여 쓴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해요. 41항. 그러면 조사 표현 쓰는 건 얘는 체언이야. 그러니까 앞말에 이렇게 붙여 쓴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보조사, 얘는 서술격 조사 붙여 쓴다. 이렇게. 얘는 보조사 이렇게 붙여 쓴다. 이렇게. 자, 42항 여기 좀 중요하죠.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명사야.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요거야. 요거. 자,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반드시 앞에 이렇게 관여가 와야 돼요. 그 뒤에 이렇게 의존명사가 위치하고
자, 의존명사는 앞에 있는 관형하고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관형어 이렇게. 우선 기본으로 보면 품사는 문장 성분이야. 그러니까 관형사는 관형어야. 조금 잘 기억해 보면 요게 관형어야. 이 문장 성분이죠. 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 그러면 1번 관형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관형사는 관형어겠죠. 체험 플러스 관형격투사 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얘도 관형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있으면 서술어, 맨 끝에 하면 관형어야. 그러니까 용언은 동사면 형사하고 있죠. 기본형 있으면 용언이야. 자, 이제 볼게요, 여기. 그러면 관형어는 우선은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면 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야, 서술어. 그런데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지 않아. 맨 끝 위치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은 얘는 관형어가 돼요. 관형어. 그래서 얘는 관형어가 돼. 자, 그럼 관형어 뒤에는 누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오게 있어. 이렇게 체언이 이렇게 체언. 의존명사 혼자 못 쓰니까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 기본형이 뭐야? 알다잖아. 그러면 알다 기본형이 있으니까 알다, 알고, 아니. 그러니까 얘는 용언이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관형어겠지. 관형어. 자, 관형어도 이 것은 혼자 쓸 수 없잖아. 얘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띄어서 한다. 이렇게. 얘 기본형이 뭐야? 먹다잖아. 먹다. 얘가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 맨 끝에 있지. 먹어라. 그럼 얘는 서술어야. 기본형이 먹다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돼? 먹다가 맨 끝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관형어가 되겠지. 관형어. 자, 그럼 이만큼은 혼자 쓸 수는 없잖아.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관형어 뒤에 놓은 거는 체험밖에 못 오니까 얘는 의존명사 이렇게 띄워줘야겠죠. 이렇게. 얘 기본형이 뜻하다. 이게 관형어겠죠. 관형어. 자, 그럼 반은 의존명사니까 띄워주고 얘는 목적격 조사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44망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자, 단위는 무조건 다 명사야. 물론 자립명사도 될 수 있고 의존명사도 될 수 있어. 대부분 한 80%는 의존명사야. 이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띄어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해놔야 돼. 여기가 숫자가 이렇게 나와. 숫자 뒤에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단위 앞에 숫자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얘는 수사가 아니야. 얘는 수관형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체험 뒤에 조사가 올 때만 얘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단위는 다 무조건 명사야. 명사 앞에 있는 숫자는 얘는 수사가 아니야. 조사 앞에 있는 수사는 체언이겠죠. 그러니까 수사겠지. 그런데 단위는 명사니까 명사 앞에 있는 숫자는 수관형사야. 그러면 얘가 단위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 띄워줘야 돼. 이렇게. 체언과 조사만 붙이고 나머지는 다 띄어야 돼. 자, 그럼 얘가 명사, 얘는 단위니까 얘는 명사, 얘는 수관형사. 얘는 다 띄죠. 이렇게. 자, 얘 명사, 얘 단위, 명사, 그럼 얘는 수관형사, 이게 다 띄어야겠죠, 이렇게. 얘 명사, 얘 단위, 명사, 얘는 수관형사, 띄어야겠죠, 이렇게. 다시 꼭 기억해야 할 거는 단위 앞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와요. 그러면은 수관형사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숫자 뒤에 조사가 올 때는 얘는 수사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자, 하나는 둘보다 적다 이렇게 하면 얘 뒤에는 조사가 왔잖아요. 그럴 때 얘는 수사고. 자, 명사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단위 앞에 있는 숫자는 얘가 단위가 명사니까 얘는 수관형사고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다만 예외라겠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할 때, 자,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다. 물론 띄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는 이렇게 붙였어야 한다고,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6층 하니까 띄었어. 네? 아니, 붙였어. 네, 띄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띄었으면 원칙인데 붙였음도 허용한다고. 이렇게. 자,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원은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 단위로 띄었어야 돼요. 이렇게. 만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억 띄고 만 띄면 돼요. 그러니까 억 띄고 만 다음에 띄고. 그래서 12억 4,456만 띄고 7,890원. 뭐 이렇게 따올게. 여기 한번 억 띄고 만 띄고. 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이어준 게 열거죠. 열거 하는 거는 띄었으면 돼요. 그러면 과장 겸 부장이니까 얘 두 개가 다 모두 해당되잖아. 이렇게 띄어줘야 돼. 이렇게 겸. 열 내지 수분이니까 열도 되고 수분 되잖아. 이어주는 거니까 얘는 띄워줘야 돼. 천군 대 백군. 여기는 천군 띄고 대 띄고 백군. 그 다음에 사과 등 이렇게 사과, 귤, 뭐 배, 등 할 때 이렇게 띄어야 되겠대요. 이렇게. 자, 이제 47항은 여기 좀 중요하죠. 47항은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면 잠깐 여기 조금 지우고 보조 용어는 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서술어 부분이 이렇게 있어. 주로 이제 끝부분이겠죠. 그럼 이렇게 용언이 하나 있고 뒤에 다시 또 용언이 이렇게 해서 서술어 부분을 나타내는 게 있어. 용언 1, 용언 2. 앞에는 다 뭐냐면 본용언이야. 본용언은 본래의 뜻을 표현하는 용언이야.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물론 본용언이 올 수도 있지만 보조용언이야. 대다수가. 보조용언이야. 보조는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보조용언. 보통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야. 자, 성질이나 상태나 완료나 뭐 진행이나 뭐 소망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보통 보조용어냐. 보조용어니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얘를 그럼 얘가 주방장이고 얘가 보조 주방장이야. 식당을 운영할 때 주방장이 없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조 주방장이 없으면 식당은 운영되는데 약간 불편하지만 식당은 운영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려봐. 가렸을 때 말이 되면은 얘는 본용어니 돼요. 근데 가렸는데 무조건 아프면 다 본용어냐? 말이 안 되면 얘가 보조용어니 돼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 피자를 이제 어제 산 피자를 모두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술어잖아. 얘가 먹다, 버리다. 용언과 용어를 이었을 때는 보조적 연결음이 있어요. 악의지구를 앞에가 음수니까 어를 쓴 거야. 먹다, 버리다. 그러면 얘가 버린 게 아니잖아. 완료된 거잖아. 다 먹어버렸다고. 얘가 본용, 보조용언. 절대 본용과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붙였음도 허용해요. 요게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얘가 본용어냐? 좀 이렇게 해봐. 나는 지금 어제 산 피자를 모두 버렸다. 이게 버린 게 아니잖아. 먹어버린 완료니까. 자, 얘가 본용언, 보조용언, 띄었음 원칙 하되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이게 원칙. 이게 허용.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나는 어제 산 피자를 조금만 먹고 버렸다. 이렇게 했다 할게요. 그럼 얘가 먹다, 버리다잖아. 그러면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먹었겠죠. 그리고 그 피자를 버렸겠지. 그럼 얘는 본용어가 본용어냐. 이럴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만 해야 돼.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
이렇게는 안 된다. 오케이. 자, 붙였음도 허용된다는 거는 원칙은 이렇게 띄었음 원칙이 돼 붙였음도 허용해. 이럴 때 본용어가 보조용어일 때, 본용어가 본용어일 때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이 꺼져 간다. 이게 간 게 아니잖아.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행이잖아. 지금 꺼지다 가다. 얘는 띄었음 원칙화 돼 붙였음도 허용한다. 오케이. 나는 어머니를 돕다 드리다. 자, 뭘 드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준 게 아니잖아. 여기 띄었음 원칙에 대해 붙였음도 허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띄었음도 원칙, 띄었음이 원칙이야. 붙였음도 허용. 자, 붙였음도 허용. 띄었음 원칙. 그런데 여기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용언인 경우, 그러면 앞말이라는 게 뭘까요? 앞말 본용언이겠죠. 굳이 말하면 그때 보조용은 띄어쓰기만 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조금 지우고 할게.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용언이와 요거 하나, 요거 둘. 자, 두 번째는 용언이와 여기 뭐 서술 부분이야. 그 다음에 용언이와. 이럴 때 앞을 가는데 말이 안 되면 얘는 보조용언이야. 요럴 때는 띄었음을 원칙화 돼. 이게 원칙이야.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그런 반면에 얘를 이렇게 했는데 말이 돼. 그러면은 본용언이야. 아까 침에 나는 어디 산 피자를 조금 먹었지. 그러고 나서 버렸지. 피자를 버렸다고 이렇게. 이때는 본용언이야. 이때는 띄어쓰기만 돼야 돼. 얘만 되고 붙여쓰기는 안 돼요. 그런데 얘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단 이거 예외라고 했죠. 이럴 때는 띄어쓰기만 가능해요. 이렇게 붙여 쓴 거는 안 돼. 자, 어느 때냐? 자, 본용은 뒤에, 이렇게 본용은 뒤에, 여기 앞에 본용이 있죠. 얘가 본용은 무조건 앞에는 본용어냐? 무조건 여기 앞에는 본용어냐? 본용은 뒤에 이렇게 조사가 붙어요. 그러면 얘 뒤에 이제 보조용언이 오겠지. 이렇게 보조용언이. 이럴 때는 띄어쓰기만 돼요. 붙여쓰기는 안 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볼게. 나는 지금 무척 놀고 싶다. 이렇게 따올게. 그러면 얘가 놀다 용언, 얘가 쉽다, 얘가 본용언, 얘가 보조용언. 그럼 띄어쓰면 원칙화 돼, 붙였음도 허용한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무척 놀고도 싶다 이렇게 하면 은는 도만까지부터 조차요. 은는 도만까지부터 조차 요 얘가 보조사라고 좀 외워놓고요. 그럼 얘가 조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띄어쓰기만 돼야 돼. 붙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가 본용언 뒤에 조사가 올 때는 자 보조용언은 반드시 띄었으면 돼야지 붙였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여기 볼게요. 자, 합성용언인 경우는 보조용언은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용언이 합성용언 경우 본용언이 얘가 합성용언인 경우 이때는 띄어쓰기만 돼. 붙여쓰기는 안 된다고. 자,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홍수에 돼지가 떠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떠내려가다 요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버리다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소한 뜨다 플러스 내려가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용언이 합성용으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띄어쓰기만 되고 얘는 붙여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그녀가 내일 올 듯하다 이렇게 할 때는 얘가 본용어냐 얘가 보조용어이고 띄어쓰면 원칙화돼 붙였음도 허용해. 이것도 된다고. 올 듯하다 이것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자, 그녀가 올 듯도 조사가 붙으면 얘는 띄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하다. 얘는 띄어쓰고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조사 뒤는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한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47항까지. 다시 한번 보면, 자, 1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7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맞춤법 기항 2항 하겠습니다.